두산그룹은 오늘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이 취임 3년 만에 용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용만 회장을 신임 그룹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논란이 4월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담합을 한 기업의 과징금은 커지고 스스로 개선한 기업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성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김종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사흘째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시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7포인트, 0.02% 내린 2014.04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등 경제 지표가 예상 밖으로 부진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기관이 826억 원어치 매수 위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도 294억 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개인이 16억 원 순매도하고 1,590억 원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의약품, 비금속 광물 등이 올랐고 운송장비, 금융업, 전기전자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LG화학이 2.21% 올랐고 SK이노베이션, LG전자, 한국전력, 포스코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일본 디램 업체인 엘피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4% 이상 내렸는데요. 하이닉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서 엘피다 인수 1차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308개 기업이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최근 주가 조작 등을 벌인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CNK 인터내셔널 주주총회가 오늘 함께 있었는데 그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AW 컨벤션 센터에서 CNK 인터내셔널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입장하려는 주주들로 붐볐습니다. 이날 CNK 주주총회장에는 경비용역 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취재진의 접근도 막았는데요.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온 주주들은 모두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주 명단과 대조에 확인된 경우만 초록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 입장했습니다. 분당에서 온 한 소액주주는 CNK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주 명부에 없다는 이유로 주총장에 못 들어갔다며 회사 측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CNK 주주총회는 2시간 30분이 넘는 마라톤 토론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덕균 CNK 회장은 카메룬 현지에서 보낸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현지 사업 진행 과정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해명을 요청했고 유상증자 등 향후 자금 조달 계획 여부에서도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K는 주주총회 안건 의결이 끝난 후에 CNK가 따낸 광산개발권은 합법적이며 카메룬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카메룬 정부 관계자의 멘트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 참여한 일부 주주들은 회사 측의 설명에도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주주총회에서 오덕균 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 등은 무단히 가결됐습니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총회 마지막 날인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84개사, 코스닥 상장기업 224개사 등 총 308개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 CNK 인터내셔널 외에도 많은 곳이 주총을 열었는데 일부 기업에서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무난히들 다들 주총을 완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주총 현장은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주총회에서 경영진 등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메디포스트 주총에 참가한 한 개인 투자자는 황동진 사장 등 경영진이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식품의약품 안정청 승인을 앞두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주주들을 기만한 행위라면서 경영진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황동진 사장과 양윤선 대표는 지난 1월 메디포스트의 주식 2만 주와 6만 주로 각각 매각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모두 무난하게 재선임됐습니다. 이날 오전 일찌감치 주총을 마무리 지은 오리곤은 담철곤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권을 통과시켰는데요. 담 회장은 회사 자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CJ 오쇼핑은
검찰총장 출신인 김종빈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우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이мен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두산그룹은 오늘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이 취임 3년 만에 용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용만 회장을 신인 그룹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박용현 전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경영체제가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본격 성장시키는 데 최적임자가 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결정을 내렸다고 퇴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앞으로 두산그룹 연강재단 이사장과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사회공헌 활동 등에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임 박용만 회장은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중공업, 대우종합기계, 밥캣 인수를 진두지휘해 두산을 소비재 기업에서 글로벌 중공업 기업으로 변신시킨 주역입니다. 박 신임 회장은 경기고, 서울대학교, 보스턴대학교 MBA를 졸업하고 외환은행에 근무한 뒤 1982년 두산건설의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두산음료, 동양맥주, 주두산 전략기획본부,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두루 거쳐 30년 만에 그룹 회장에 올랐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논란이 4월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파업 중인 KBS 노조는 어제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리셋 KBS 뉴스 9을 통해 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 등을 사찰한 보고서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잇따라 로켓 발사 시 식량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일본은 필요할 경우 로켓을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지 시간 29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본토에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차관 지명자도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식량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조치들을 중단하겠다고 말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필요할 경우 북한이 발사할 로켓을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또 오키나와 주변의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한국의 동해 등에 이지스함 3척을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F-15 전투기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담합을 한 기업의 과징금은 커지고 스스로 개선한 기업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1%에서 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산 제도도 도입해 5회 이상 위반에 벌점이 9점 이상이면 과징금이 50%까지 가중됩니다.
반면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3.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투자 등은 부진했지만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덕에 이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22,489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명목 GDP가 전년보다 5.4% 늘고 미국 달러 하락 영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 민간 소비, 저축률 등은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는 3.7% 증가에 그쳐 전년 25.7%에 비해 크게 부진했습니다. 임대 공고를 낸 뒤 2년 동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임대 전용 산업단지 내 용지는 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 전용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장기 미임대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용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포춘코리아는 오늘 중국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2012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기업 부문은 KB금융그룹, 일동후디스, 한국도자기, ING생명, 풀무원, 삼성전자가 선정됐고 공기업 부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KB금융그룹, 풀무원, 삼성전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최고 경영자 부문에서는 경남은행의 박영빈 은행장,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상은 모범적인 윤리 경영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포춘코리아가 지난해 제정한 상입니다. 올해는 1차로 100여 기업을 골라낸 후 심사위원들이 최종 후보 26곳에 대해 가치 경영, 혁신 경영 등 5개 분야를 집중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네, 은퇴 지수라는 것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금융부의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은퇴 지수라는 거 저도 좀 처음 들어본 생소한 용어인데요. 언제 어떻게 개발된지 궁금하고요. 또 보험사에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은퇴 준비 지수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요. 삼성생명은 서울대와 손잡고 지난해 6개월간 서울 및 5대 강력시에 거주하는 비은퇴자 1,800명과 은퇴자 2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1대1 면접을 통해 이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가 주거,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여가, 가족 및 친구, 마음의 안정, 건강 등 비재무적 요소들도 지수 산정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은퇴 준비 지수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사 결과 은퇴 준비 지수는 낙제점 수준인 58.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은퇴 준비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중반부터 60대들의 은퇴 준비 지수는 평균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60.3점, 1954년에서 57년생인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59.6점으로 60대 이상 세대의 56점, 전쟁 직후 세대의 56.7점보다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은퇴 준비가 더 낮긴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가 안 나는 데다 나이가 젊어 노후에 비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면 전 연령대에서 은퇴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수평가 항목 가운데 일가 재무 영역의 평균 지수는 각각 51.1점과 51.5점에 그쳐 가장 낮았습니다. 더욱이 상위 10% 집단의 일가 재무 지수는 71점과 82점을 기록해 평균보다 20, 30점 높았는데요. 은퇴 준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예상대로 은퇴 준비들이 다들 많이 부족하군요. 은퇴 전망 지수 또 은퇴 평가 지수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은퇴 준비 지수는 낮았지만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은퇴 전망 지수는 104.6점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100점 이상이면 은퇴 생활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은퇴 이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은퇴 평가 지수는 98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막연한 기대감이 현실에서는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문제도 단순히 젊은 층의 실업을 유발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시니어 잡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무엇보다 막연히 은퇴를 두려워하기보단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의 솔라리스가 러시아 올해차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솔라리스는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 모스크바 이즈베스티아 홀에서 열린 2012 러시아 올해차 시상식에서 올해 신차 및 올해 소형차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150만 명의 러시아 국민들이 우편 온라인 등으로 투표해 선정한 것으로 올해 신차 부문에서 포커스 A6를 제쳤고 올해 소형차 부문에서는 아우디 1, 프라이드 등을 따돌렸습니다. 현대모비스는 8인치 매립형 내비게이션 폰터스 PI 8300GT를 최근 선보였습니다. 풀 HD 재생 화질에 1GHz급 고성능 CPU를 적용해 내비게이션과 DMB를 시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지니 3D 맵에 KBS T팩을 탑재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 제품은 현대모비스의 전국 150여 개 폰터스 대리점에서 살 수 있으며 가격은 71만 9천 원입니다. 국민카드는 5월 말까지 KB국민 고우맘 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한 건 이상 이용한 고객 중 361명을 추첨해 스토케 유모차, 브라이텍스 카시트, 브라운 체온계 등을 증정합니다. 3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5천 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임산부가 타고 있어라는 문구가 적힌 차량 스티커를 무료로 줍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오늘 창립 기념일인 3월 31일을 기념해 331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복지시설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희망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 용인, 아산, 안성 등 전국 18개 복지시설에서 진행됐으며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식기세척기 등 주방기구도 증정했습니다. 네, 자 오늘 생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4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서 개편을 맞이합니다. 생경제 현장도 이 봄처럼 상큼한 새 얼굴인 최은정 아나운서가 이 생경제 현장 그리고 생투자플러스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더 새로워진 내용 또 새로워진 얼굴에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